건설안전기사 2차 실기에서 문제 중에 KDS랑 KCS 관련된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총 정리를 해보니까 총 4문제고 2022년도에 2번은 이번에 가장 최근 기출이죠. 거기서 KDS 142040 콘크리트 내구성 설계 기준에 관련돼서 내구 성능 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성능자 인자 5가지를 써라. 이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2년도 9번에 KCS 215005 요거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일반 사항 전문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시스템 동바리 안전 확보를 위한 시공 중에 지수 형식이면 지주 형식 잘못 썼네요. 지주 형식 동바리 시공 시 준수사항 8가지, 그 다음에 보형식 동바리 시공 시 준수사항 5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년도 9번에 대해서는 KDS고요. KDS 143005 관련된 거고, 강구조 설계 일반 사항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15년도에는 2번의 문제였고, KDS 142050 콘크리트 구조 철근 상세 설계 기준에 관련된 문제 중에 내용 중에 철근 피복 두께 유지 목적을 5가지 써라.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은 KCS가 하나 나왔고, 그다음 KDS가 3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이 KCS하고 KDS가 뭐냐? 보면 제가 이제 요 코드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국가건설기준센터라고 해서 kcsc.re.kr 여기 들어가서 코드 검색하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분류가 어떻게 생겨 있냐면 그 설계 기준 코드, 그다음 표준 시방 코드로 2개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계 기준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KDS라고 하고, 표준 시방서 같은 경우는 KCS라고 해요. 그래서 KDS는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라고 하고, 표준 시방서는 코리안 컨스트럭션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표준 시방서 같은 경우는 공통편, 시설물편, 사업 분야편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면 KDS의 대분류 여기 앞자리 2개, 그 다음 중분류는 가운데 2개. 그 다음에 소분류 2자리는 이제 끝에 2자리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나눠 놓은 거예요.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러면 설계 기준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요거 아까 코리아 디자인 스탠다드라고 했죠. 그래서 국가건설 기준으로서 설계 기준을 지칭할 때에 고유명사인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를 사용하고, 일반 명사로서 설계 기준을 써야만 할 때는 디자인 스탠다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설계 요소값들을 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제반 기준. 그리고 KCS 코드는 표준 시방서라고 해서 코리아 컨스트럭션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일반 명사로는 스탠다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국가건설 기준으로서의 표준 시방서를 지칭할 때는 고유명사인 KCS, 일반 명사로서는 표준 시방서를 써야 할 때는 SS라고 사용한대요. 그리고 용어 정의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해서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으로 전문 시방서와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 기준을 말하는 거래요. 요거에 대한 용어 정의도 어디에 나오냐면 요 사이트에 나와요. kcsc.re.kr. 요 사이트에서 기준들 검색할 일이 많으니까 참고해서 확실히 필요할 때마다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보면 겹치진 않아요, 내용이. 가장 최근 거부터 볼게요. 최근 거가 이제 KDS 한 문제, KCS 한 문제가 나왔는데, KDS에서 이제 콘크리트 내구성 설계 기준 중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 성능 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성능 저하 인자 5가지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 5가지가 요 말이 이제 여기에 나와요. 설계 기준에 아까 그 KCSCS에서 그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내용이 그 중에 일부 내용으로 나와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은 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성능 저하 인자 5가지는
염해, 탄산화, 동결융해, 화학적 침식, 알칼리, 골재 반응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CS 에서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거푸집 및 동발이 일반 사항 중에서 지주형식 동발이 시공 시 준수 사항 8가지랑 보형식 동발이 시공 시 중수 사항 5가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지주형식 같은 경우는 수급인은 동발이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동발이는 구조 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 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동발이를 집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집안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수직재, 수평재를 가세재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할 경우에는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는 시스템 동발이는 연직 및 수평 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구조 설계에 의해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 가세재를 설치하고 연결부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동발이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 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 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덟 번째는 콘크리트 두께가 0.5m 이상일 경우에는 동발이 수직재 상단과 하단의 경계 조건 및 유헤드와 조절형 받침 철문의 나사부 유격에 의한 수직재 자골 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헤드 윗면으로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조절형 받침 철문 윗면으로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 순 간격이 40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형식으로 된 동발이의 준수사항은 첫 번째는 수급인은 동발이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동발이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 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세 번째, 보형식의 동발이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네 번째,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보조 브라켓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년도 9번이고 요것도 KDS의 요 1410 05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강구조 공사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설명하시오. 요거에 대해서 세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면 요거예요. 맨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유효자굴 길이에 대해서 정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 유효자굴 길이의 정의는 L은 여기서 봐듯이 여기 있네요. L은 요 길이 있잖아요. 그 여기 요거 여기서 K라고 하는 거는 유효자굴 길이의 개수예요. 개수. 왜냐면 지지 형태마다 K 값이 다르거든요. 요거는 양단 힌지일 때, 위아래 양단 힌지일 때 그 압축력이 작용을 위아래로 작용을 했을 때 이렇게 휘겠죠. 그러면 두 개가 힌지일 때는 이렇게 휘는데 요거에 대한 K값은 1.0이라고 하고, 얘는 한쪽은 고정이고 한쪽은 힌지예요. 그러면 그게 1단 고정 1단 힌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0.7L, 그 다음에 양단이 이렇게 고정이에요. 고정이면 이제 0.5L, 그리고 한 단은 고정이고 한 단은 뭐가 안 돼 있어요. 고정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2.0L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전체 값을 이제 자굴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효 자굴 길이의 정의. 그럼 요거는 유효 자굴 길이의 개수는 압축부재의 세장비가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세장비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개수예요. 개수. 그러면 세장비는 뭐냐? 세장비 같은 경우는
자, 정의를 보면 기둥의 유효 자골 길이와 단면 성능에 의해 정해지는 비율로 기둥이 하중에 견디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며 기둥에 변곡되는 값의 정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압축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압축력의 그 길이와 여기에 단면적이 있을 경우에 그거에 영향력이 서로 다르게 작용을 하는데, 네, 그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비율을 세장비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둥의 유효자골 길이와 단면 성능에 의해 정해지는 비율로 기둥이 하중에 견디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세장비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1번 문제가 유효자골 길이의 정의였고 2번의 문제가 세장비의 정의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부재의 자굴 내력을 저감시키는 요인 세 가지예요. 그래서 컬럼의 압축력 자공위치 결함 시 기둥재의 결함이 있는 경우 기둥의 길이가 길수록, 아무래도 길이가 길면 여기에서 요 L 값이 이게 길어지면 아무래도 압축력에 의해서 휘어짐이 자골되는 게 좀 심해지긴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단면의 형상에 따른 자골 종류 세 가지. 그러면 세 가지가 뭐냐면 압축자골, 국부자골, 횡자골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의 압축자골 같은 경우는 기둥의 압축력 작용 위치나 결함으로 발생되는 자골을 얘기를 하고, 국부자골은 판재와 같은 경우 두께에 비해 폭이 넓을 경우 부지의 구성재 일부가 선 자골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고, 횡자골은 철골보에 휨 모멘트 작용 시 초기에는 힘 변경을 하게 되나 모멘트가 한계가 값에 도달하면 압축 플랜지의 압축제와 같이 횡방향으로 자골하는 형상이에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압축자골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했던 여기에서 요 상태에서 수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위아래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그게 자골이 생기죠. 그때 자골을 얘기하고, 국부자골 같은 경우는 판재같이 넓은 경우에 어느 부위에 일정 부위에 이렇게 자골이 발생하는 걸 얘기를 하고, 횡자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로에서 이렇게 휨 자골이 발생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그다음 요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KDS에서 콘크리트 철근 상세 설계 기준에서는 이제 철근 피복 두께 유지 목적에 대한 5가지예요. 그 5가지는 뭐냐면 내화성 확보, 내구성 확보, 유동성 확보, 부착 강도 확보, 소유의 구조 내력 확보. 일단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시간이 길어지면 반복해서 듣기가 힘들고, 지금은 제가 유튜브를 만들 때는 그 법령 기준으로 해서 읽어 내려가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부가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가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걸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행된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 횟수 내에서 KDS하고 KCS 나온 경우는 이렇게 4가지 경우고, 다시 마지막으로 보면 KDS가 3개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내구성 설계, 그 다음에 콘크리트 철근 상세 설계 기준, 그 다음에 강구조 설계, 그리고 마지막 KCS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동발이, 왜냐면 사고가 많이 나는 위주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위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